대한민국 경제회복위원회 위원장 김난재입니다. 미라클 그룹 산하 민간위원회로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전분기를 대비하여 0.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1분기 성장률을 부분별로 보면 건설 투자는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3.1% 감소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회복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기호 8번 송진호 후보가 총재로 계시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 사업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이 생활이 피폐하여 내수의 부진은 성장 잠재력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비의 둔화에는 가계 부채, 소득 양극화 등 여러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고령화의 문제는 국가의 존립과도 직결된다고 봅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는 고령화 인구 소멸을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국 인구 소멸의 예방협회와 한국어르신 효도문화센터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여 모든 가정과 우리 사회에서 노인을 섬기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어르신 노인 인구는 1051만 명으로 20.3%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5세이며 건강 수명은 73.1세입니다. 2023년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인의 노인 진료비가 연간 49조 원입니다. 이는 국민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110조 원의 44%를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고 있어 이는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노인들의 건강에 대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한국인의 평균 퇴직 연령은 49.3세이며 그러나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나이는 72.3세로 조사됐습니다. 노인들의 고령층이 퇴직한 후에도 약 23년간 다른 일자리를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 경제회복위원회에서는 한국어르신 효도문화센터에서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 찾아주기 운동에 동참하여 노인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것도 우리 노인들의 덕분이 아닐까요? 조금은 어색한 표현이지만 목숨을 바쳐 월남전에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독일에 갔던 광부나 간호사는 가난했던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숨쉬기도 어려운 중동의 건설 현장에서 피와 땀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있게 했습니다. 노인들의 노고를 치아받아야 당연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서 OECD 평균 14.2%의 3배에 달해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노인들의 문화 여가 생활은 43.7%가 안방에서 TV를 시청하고 나머지는 등산을 하거나 공원에 모여서 장기판을 기웃거리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 새로운 대한민국은 노인이 대접받는 새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부모에게 불효하고 잘된 자식 없다고 했습니다. 효는 인간의 근본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국 어르신
효도 문화센터와 이를 해결하고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노인들이 나서고 노인 문제에 시민단체에 참여하여 노인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며 노인들이 모두 참여하여 사람 살맛 나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1천만 노인들이 우리들과 함께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 노인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많은 참여와 격려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소속에 율법대사가 있는데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제일로 법을 지키지 않고 있어. 또 우리가 존경하는 민주주의 투사인 YS 대통령이나 김기 대통령도 자기 10명도 안 되는 숫자가 세계에서 제일 큰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만나가신 3천 한국어르신효도문화센터 봉사활동 안내입니다. 대한민국 노인인구 1천만 시대가 우리 앞에 왔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1,051만 명으로 20.3%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5세이며 건강수명은 73.1세입니다. 2023년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진료비가 연간 49조 원입니다. 이는 국민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110조 원의 44%를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고 있어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은 대책이 없고 정부의 의료보험료 고갈 시대가 올 것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퇴직 연령은 49.3세이며 그러나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나이는 72.3세로 조사됐습니다. 고령층이 퇴직한 후에도 약 23년간 다른 일자리를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가 오면 51년을 배회할지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서 OECD 평균 14.2%의 3배에 달해 우리나라 고령층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노인들의 여가 생활은 43.7%가 안방에서 TV를 시청하고 나머지는 등산을 하거나 공원에 모여서 장기판을 기웃거리며 간혹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들은 불법 다단계나 코인으로 전 재산을 날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이 대책 없는 우리나라 노인 문제의 현주소입니다. 한국어르신효도문화센터에서는 이를 해결하고 노인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반자가 되어드리는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나서서 노인 문제 시민단체를 만들어 어르신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며 어르신들이 모두 참여하여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고자 10종류 어르신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1번은) 어르신 효도방송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이 우리 방송에 직접 출연하여 의견과 정책을 방송하고 모든 어르신들이 집에서 유튜브 방송국을 운영하도록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핸드폰 유튜브 방송을 기초 촬영부터 편집, 제작 기술을 무료 교육합니다. 2번은 어르신 효도잔치 축제입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공연 배우로 출연하고 각종 문화활동과 취미와 소질을 어르신들이 직접 공연하는 어르신 효도 축제를 지역별 지자체마다 찾아가서 진행합니다. 3번은 어르신 MBT3 자연건강대학 운영입니다. 심신치유, 무병장수, 행복코칭, 강좌를 통해 다시 오는 청춘으로 최고 전문가들이 전국의 노인회관을 찾아가서 어르신들이 건강과 활력이 넘치도록 할 것입니다. 4번은 어르신 전통혼례 행사입니다. 한국전통혼례문화연구원에서는 어르신들에게 금혼식, 고희연, 회혼식을 전통혼례식으로 하게 되며 예술단 자원봉사단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가서 해드립니다. 5번은 어르신 애인 만남 주선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짝을 찾아주고 애인을 만나게 주선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취미생활을 하도록 노인회관마다 핸드폰 카톡방을 만들어 드립니다. 6번은 어르신 자녀 결혼 중매입니다. 각 가정에서 자식이 결혼을 못하고 있다면 자식 결혼 중매 행사를 통해 자식 결혼 문제에 어르신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자식이 결혼하도록 도와드립니다. 7번은 어르신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이 활력이 넘치도록 하며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해서 건강강좌, 통증안마 봉사단과 어르신 건강도우미 봉사단이 전국을 찾아가서 봉사합니다. 8번은 어르신 취업활동 지원입니다. 일을 해야 젊어집니다. 어르신 일자리 찾아주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어르신들의 경제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나이에 맞는 직업을 찾아드립니다. 9번은 어르신 임플란트 후원입니다. 치아는 오복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어르신 임플란트 개인 부담금을 후원단체에서 대신해서 납부해드리는 봉사활동을 합니다. 10번은 어르신 주거 안정 정보입니다. 기초수급 어르신이나 영세민, 독거노인 등에게 공공임대 아파트 등 어르신 주거 안정에 전문가들이 정보를 드리고자 어르신 주거 안정 상담봉사단이 운영됩니다. 한국 어르신 효도 문화센터는 어르신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이 10종류 프로그램 봉사활동을 하며 상담 전화는 010-2766-9090입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